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지에서 강서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좀 오늘 그래도 이제 격식 있는 자리여서 코트를 입고 왔는데 더워가지고 살짝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시대인지에서 강서고등학교 그리고 진명여고 그리고 명덕외고 담당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거 사진 넣지 말라고 저희 실장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외모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멀쩡하게 찍은 사진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통합사회가 어떻게 중요하게 됐는지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셨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과연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고등학교 내신이 과연 사회과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이랑 시간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한 지가 이제 10년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그 첫날 수업 그리고 이제 설명에 나중에 동영상 올라온 거 제가 보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봐도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해서 오늘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긴장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 끝날 때쯤 되면요 친구들 막 이러고 있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 보면. 자, 그래서 약간 긴장한 상태입니다.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 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부터 윤리사상까지 총 9개 그리고 과학과 8과목이 있었는데 이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현행 수능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수능부터는 공통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무조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가 이과를 가는 친구들도 반드시 이제 수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작년까지인가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말고 3학년에 올해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이 배웠던 통합사회와 달라진 점은 뭐냐? 저는 이렇게 고급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고 심화되었고 그리고 자료가 다양해졌다 해서 말 그대로 통합교과적인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교과서의 변형에 따라 당연히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간 개정된 교과서로 수업을 해본 결과 그리고 시험을 치러본 결과 수능 레벨 문제가 자주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강서고등학교 기출문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능 우리가 흔히 킬러라고 부르는 세계지리라든지 한국지리에 3점짜리 제일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그대로 이제 내신에 출제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내신에서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반영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은 단원은 총 1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검은색 글씨로 표현된 게 기존에 있던 선택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출제 난이도가 올라간 편이고요. 자, 그래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15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는데 2022 개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연명 진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났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개인 이동 장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개정 전에 생활과 윤리 나오던 쟁점입니다. 이런 게 이제 통합사회까지 끄집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유형들이 나왔던 거 강서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헌법재판에 대한 얘기가 통사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왔고 교육의 이익도 원래 나오던 건데 좀 더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교정적 정의랑 연구평화론 같은 경우에는 통사에 사실 없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이번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나온 걸 가지고 이만큼 긴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 쟁점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 화, 생지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만 하면 됐는데, 사회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리과, 윤리과, 일반사회과, 역사과 총 4개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라도 놓치는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많을 경우엔 2번, 3번의 내신에서 몇 개가 날아가게 됩니다.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1컷이 제일 높은 학교였습니다. 배점도 크고요. 하나 틀렸는데 배점 큰 문제 틀렸고 2등급이 뜨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문제 날아간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있어서 평타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필패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전 영역에 대해서 중박 이상을 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가장 어려운 파트는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경제 그리고 윤리가 나오는데요. 남학생들은 윤리가 쥐약입니다. 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윤리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반대로 지리 파트에서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강서구 학생들은 윤리 문제를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 같은 경우에도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능에 대비한 거. 그래서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으로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계지리 지도도 나왔고요. 문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얘기가 믹스가 된 문제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세계사, 정치, 경제 그리고 법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 문항을 참조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에서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유형을 조금씩 바꿔서 내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작년에 4번 봤던 시험 문제 중에서 마지막 시험이었던 10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이게 오답률 1위였습니다. 요게 어떤 식의 문제냐면 수능에서 사회문화에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도표 문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도표 문제를 3점짜리 킬러 수준보다는 약간 등급을 낮춰서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62.5%. 전체의 8분의 5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컷이 44.5. 그래서 이 45점 밑으로 1컷이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신 수업에서 수능 준비를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했던 문제인데요. 자,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 통사 원의 3단원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간고사에서 사실 여기서 거의 등급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후그래프 같은 거. 그런데 사실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2학년 때 사회 수업을 거의 안 들어요. 그럼 1학년 때 이거를 기본을 착실하게 쌓아놔야지 3학년 때 조금씩 보충을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과학학원 보내보신 분? 과학학원 보내보신 분들 계시죠? 사회학원 보내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부모님이 관심이 없으시면 학생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기본 지식,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어려운 파트,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벽이 기후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했냐?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으로 배웁니다. 이때가 근데 자유학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3 2학기 한국사는 시험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역사2.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진도를 빼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영정조에서 끝나거나 좀 많이 간 학교도 흥선대원군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실제로 강서고등학교 다른 과목 다 잘하는 친구인데 흥선대원군이 고려시대 사람인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혼자 하는 거가 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니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몇 번 배웠던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하시는데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은 단위수 학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7학점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상국사 버릴 경우에는 국어, 영어 2개 버린 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신 산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까지 이어가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국영수 공부하기도 바쁜데 사회를 기초부터 한다? 시간이 굉장히 쫓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착실하게 기본을 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학습의 필요성인데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영역별로 선생님들 2분에서 3분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선택 과목 수능 수업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에 있는 킬러 문제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본 결과, 바뀐 내용으로 수업을 해본 결과, 특히 강서구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난이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난도 자체가 쉬운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자료들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 이런 유형의 친구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확신의 1등급,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강서구 전 과목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2학기 때 다른 과목이랑 충돌이 돼서 수업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가 동영상 신청을 해서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클리닉이 와서 그걸 다 보충을 했습니다. 왜? 혼자 하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너는 참 잘 생각을 했다. 물론 네가 혼자 하면 더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과목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시간 세이버하려면 그게 참 좋다라고 칭찬을 해줬었거든요.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성실하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이상으로 올라오려는 친구, 그래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들어야 되죠. 매주 수업에 나오고 매주 클리닉에 참여해서 이해하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편차가 큰 편이다. 그래서 쉬운 편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평균 점수는 오히려 낮은 편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위에 빽빽하게 있고 밑에 이제 사회로 놓은 친구들도 꽤 많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에서 상위권 사이에 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고비만 넘기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길이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숙제하는가? 그래서 이해와 분석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위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단답형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3점짜리 초고난도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등급은 여기서 거의 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이 대비했느냐 대비하지 못했느냐가 결국에는 1등급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자, 기출문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지도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를 일단 제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의 특징을 머릿속에 재빠르게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도와 시간을 요구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이런 거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자, 여기가 어디냐? 자, 서유럽,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특징인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 겨울에도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남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축구 얘기해야죠. 자, 손흥민을 뛰고 있는데 우리는 패딩 입고 있어. 왜 차이가 날까? 여기가 이런 기후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사와 연계된 설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수업 설명 들어갈 진명여고형 스타일이거든요. 강서고는 그런 스타일은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출제 빈도로 봤을 때 A급 티어가 아니고 B, C급 티어에서도 나오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게 여기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네라고 싶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 자, 개화파 중에 우리가 아는 김옥균 말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김윤식이라는 분이 썼던 글이 책 구석팅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제목이 뭐냐? 속음청사였거든요. 문제는 뭐였냐? 본문만 봐서는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네 글자를 아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그 문제를 푸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구석에 있는 것까지 정밀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5개가 있으면 하나는 구석기 시대, 하나는 고려 시대, 하나는 조선 시대라고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먹도끼랑 그 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같은 문제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공짜로 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빽빽하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잖아요. 이런 최신 자료들도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토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제가 이제 자체 교재, 개념적 사회, 개념적 역사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9개 탐구 과목까지 모두 포함해갖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강서구뿐만 아니라 목동고, 진명여고, 그리고 명덕외고 외에도 목동권에는 거의 모든 학교 기출 문제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정해진 교과 과정에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외에도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적응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바뀐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실 거니까 꼭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보내준 필기 같은 것도 수업에 이제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시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대비를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자료 이제 샘플이고요. 지금 계속 이제 또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요 1번, 3번을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나중에 수업 후에 선생님이 그때 농담했던 거 시험에 나왔어요. 다 빌드업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게 없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사회는 지루하니까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섬세한 케어, 아까 얘기했던 전 시간 동영상 들었던 친구들도 케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카톡해도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괜찮으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쭉 들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만족하고 계시고요. 과제를 준다든지 이건 경우에 따라서 대신에 복습 테스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불시에 내가 배운 거를 복습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학생들이 정말 보고 저한테 하트를, 그래서 남학생들의 하트는 사양한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자료가 정말 똑같죠.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시험 전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면서 아까 나왔던 구석에 있는 사료까지 챙겨보는,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교과서 낭독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는 게 있고요. 직본 날에는 전체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3점짜리들 모아서 이제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적게는 뭐 4문제 단원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나왔더니 친구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스타에 자기들끼리 홍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다른 학교 목동고긴 하지만 기출문제에서 사실 서울시 25개구가 통합사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목동고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한번 25개구를 외워보자 했는데 다음날에 이게 나와서 친구들이 1번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3번을 틀렸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전 기출 문제 풀이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서구 학생이고요. 뭐 다른 학교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50점 몰랐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올백 맞은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 학생들만 후기를 모아왔는데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 즐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랑 역사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을 듣는 게 좋고, 저도 수업이 잘 됐다라고 느끼는 날은 제가 뭔가 드립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많이 웃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뭔가 라포가 형성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결국에는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 강점을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6+2주로 나갈 거고요. 3월 14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사실 이 시간대는 저도 수업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강서구가 작년이랑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그만큼 더 파이팅 있게 친구들이 졸린 건 알겠지만 잠을 깨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 1회 이상, 지금 일단 시간 잡고 있기로는 두 타임을 잡아놨는데요. 토요일 오후랑 아마 월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풀로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대에 학생들이 한 번 이상 참석할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클리닉 문제도 풀어주고 Q&A도 진행하고, 그거 말고 뭐 수행평가 뭐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학교 중에 강서구 학생들이 제일 클리닉을 열심히 왔거든요. 그랬더니 성적도 강서구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결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학생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클리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학생들을 설득할 거고 부모님께서도 믿고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눈도 오고 해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